자, 경호, 기축, 정유, 갑진 명조를 볼까요? 이 명조를 먼저 보면은 명조를 보면 정화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춥죠. 그런데 오화가 있어서 다행이고 간목이 있죠. 경금이 있어서 매조 벽갑 인정이 되니까 이때는 정화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반 일전후 정화는 강하다고 보여져요. 강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유합금 토 식신생재로 가는 것 같아요. 식신생재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식신생재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흐르고 운도 좋게 잘 흐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이렇게 잘 구조가 돼 있죠. 어쨌든 신강 일간이 강하고 천 칠살이 약하다. 칠살이 약한 거는 여기 축토와 개수 속에 뭐가 진토 속에 개수가 있죠. 이게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으니까 약하죠. 그래서 가살 학관 갓살이 공기가 되었다. 갓살이 권위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장군의 명조다. 자, 이 설하고 평조는 밑에서 다시 보시고요. 한번 해석을 먼저 볼까요? 자, 해설 2를 보겠습니다. 자, 일간보다 축토 속의 개수가 약하므로, 그쵸? 신강살천으로 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지지 사유축 지인유합금도 되지만 사유축 지지 사유축 금재성국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어서 개수가 나름대로 힘을 갖는다. 이 축토 속의 개수가 금생수 해줘서 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관살이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매우 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죠? 지금 이게 개수가 있지만 개수가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장군이 되었느냐라고 보면 연지 오화가 비록 걸록이지만 토금이 강하여, 토가 지금 강하죠. 토와 금이 강하여 신약한 사주다. 또 신강하다 해놓고도 신약한 사주라고 그러네요. 축월 정화는 축월의 정화는 한랭하여 간목을 위주로 하고 경금으로 간맥을 쪼개는 것이 주요 원칙이지만 이 사주는 신약함으로 간목을 용신으로 하고 화 비겁을 희신으로 한다. 대운의 흐름이 목화로 올라 아름답다.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이렇게 목화운을 올라서 좋다. 간목을 용신으로 하고 화 비겁을 희신으로 해서 목화가, 근데 일단은 기본은 이게 지금 일간 정화가 약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 식상이 강하다. 지금 토가 많죠. 토 식상이 강하지만 지지 사유축 금 재성국의 진유합금을 이루어서 연간 경금을 생조하고 있다. 그래서 경금은 진중의 개수를 자양함으로 가살이 힘을 얻게 된다. 진유합금 축에서 다 경금을 생하고 경금이 다로 진토 속에 뭐다 개수를 생하고 있다. 금생수로. 그래서 가살이 힘을 얻게 된다. 가살 학원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자, 설하고 평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볼게요. 자, 차 이춘방 장군 명조다. 이것은 이춘방 장군의 명조다. 이춘방이란 말이 춘방이 봄춘자에 뭐 방자 꽃방울인가요? 그래서 봄꽃이라는 의미나 역사적으로 명성이 내려오는 유명한 사람을 비유 총칭한다. 이 장군의 명조인데 정화가 노고 오화의 녹을 얻었죠. 그렇죠. 그리고 유축 회국 사유축 회국을 이루고 있고 취진중 일점 개수 진토 속에도 개수가 있고 축토 속에도 개수가 있죠. 개수를 얻었다. 위 제자 약살 재성이 사유축 근국으로서 금생수이다 그 말이죠. 재성이 약한 칠살을 생해주는 격이다. 간목이 합피 기토에 의해서 합기된다. 합기합토. 그래서 고 불용 식신을 쓰지 못한다. 화생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동정화는 화왕 용수야라. 화가 왕함으로 용수야라. 수를 쓴다 그 말이죠. 화가 왕성하면 수를 쓴다. 화가 지금 왕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를 쓴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명쾌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쾌하지가 않아요.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정화가 자, 첫 번째. 정화가 추골이니까 좋은 계절이 아니에요.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제때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화라고 하는 록에 앉아 있고 오화가 해주고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간목이 있고 간목이 목생화해 주는데 경금이 있어서 벽갑해 줘서 간목을 쪼개서 뭐죠? 경금을 잘 하고 있죠. 정화를 잘 생해주고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갑기합토로 기토가 간목을 합거해 가버리면 이제 정화가 좋은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정화한테는 간목이 필요한데 기토가 간목을 갑기합토로 토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는 신강했다가 신약해져 버릴 수가 있다. 갑기합토가 인정이 돼버리면 근데 주체는 간목인가요? 간목 아닌가요? 간목이 목국토 하니까. 그리고 밑에는 사유축 근국에다가 또 진유합금 전부 금이에요. 금이 하면서 개수 속에 있는 개수와 진토 속에 있는 개수를 금생수 한다는 거죠. 또 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경금이 벽갑을 해주면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 제 역할을 못하고 기토에서 합거당해버리면 정화는 오화라는 걸로밖에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금이 강해지면서 금이 수를 강해주고 칠사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약살격이라는 게 금이에요. 제자가 뭐냐면 재성이 금이에요. 자, 키워줘요. 뭐다? 약살. 이 개수를 키워준다 그 말이죠. 근데 정화가 약하면서 제자 약살 그러면서 칠살이 생해지면 뭐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문이 아니라 뭐다? 이런 경우는 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장군의 사주다. 칠살이 강하였으니까. 자, 이거는 좀 해석이 아리까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화가 강하냐 약하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가지고 논할 수 있는데 언뜻 보면 강해 보이고 녹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 이 정인을 정화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만 여기는 비등비등 받을 것 같아요. 비등비등 받을 것 같아요. 이 정화가 강한 측면도 있지만 토금수로 굉장히 강하죠. 금수가. 그래서 이 개수가 원래는 굉장히 약한 것처럼 칠살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만 금이 강해지면서 수를 막 생해줘서 칠살도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칠살의 특성인 뭐다 묵과의 묵과의 이름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장군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좀 명쾌해지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명제 보시면 경술, 정해, 정묘, 계묘 명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묘술 합화하고 있죠.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고 묘술 화가 되어 있고 좋죠.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경금 있고 개수 칠살이 있는데 금생수 해주고 있으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벽값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간목이 없어도 일지가 워낙 이 정화를 생해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나오네요. 자, 지성목국 지지에서 해묘미 목국을 있고 묘술 합화 화도 있죠. 그러니까 목과 화가 다 있어요. 지지에 연출 경금이 연간에 투출되었고 가문 등재 가문에 자 간목이 제일 있으기 좋죠. 그래서 간문에 등재했으면 너무 늦게 된 거 아닌가요? 이때 어떻게 봐야죠? 인운 때는 인운은 어차피 지지했으니까 안 되죠. 자, 너 가분이면 도대체 몇 살입니까? 한 자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60대 때 말년에 이 관직이 발탁이 된 건가요? 어쨌든 간목이 좋다. 간목이 아니어도 여기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개 이 칠살이 있고 그 다음에 금생수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갑오대오인 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경금 벽갑 인정 고 갑운 등재 경금이 벽갑을 해서 정화를 이끌어주니 고그람으로 갑운에 등재했다. 과거급제했다. 과거급제 지금 너무 늦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명조가 무자, 을축, 정미, 갑진 명조인데 한번 볼까요?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정화가 추골에 태어났는데 진
충미충을 하고 있죠. 충미충.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정화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는 을목과 간목이 쓰는데 경금이 있어야 간목을 쪼갤 거 아니에요. 근데 없고 무토가 있어서 수를 좀 막아주는 거 좋겠죠. 수를 막아주는 게 좋은데 무토가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지 한습. 그렇죠. 지지가 습토. 조토인데 충미충 섞여서 충하고 있고, 자 신자진 수구르니까 지지가 음습하죠. 습한 한습, 차갑고 습하다 그 말이죠. 득갑, 갑목을 얻어서 득갑무, 갑목과 무토를 얻어서 양투 두 개가 투출되어서 무토가 토국수로 수를 극해주고 갑목이 벽갑을 해서 정화를 생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실랑이 되었다. 실랑이 명제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평지를 볼까요? 식상 태왕. 식상이 뭐냐면 토죠. 토. 식상이 태왕함으로, 식상이 4개나 되네요. 태왕함으로 필취 반드시 갑목. 갑목을 써서 목국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용. 갑목을 써서 무토, 식상을 임극시로 눌러주는 인성 갑목을 반드시 써야 된다. 취하여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목이 있는 게 좋다. 갑목이 여기서는 인정, 정화를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는 식상 기운이 너무 왕한 식상의 기운을 눌러주니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명절 하나 볼까요? 자, 이 명절 보면 정화가 축월해 놨어요. 근데 지지에 사화가 2개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을목 인성인능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진토 속에 임수 개수, 여기는 전부 뭐죠? 여기는 음습해요. 습하죠? 습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화가 있고, 근데 개수 7살이 있고 임수 7살과 관살이 혼잡돼 있죠. 관살 혼잡돼 있는데 간목이 없지만 을목이 있는데 간목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경금하고. 자, 볼까요? 무갑, 간목이 없어서 용병, 병화를 써서 을목을 쇠야 한다. 그렇죠.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은 뭐라고 했어요? 삼목이라고 했죠. 불이 잘 탄다고 그랬어요. 을목은 습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병화로 풀을 좀 말려줘야 돼. 을목을. 그래야 불이 잘 붙죠. 정화를 잘 살려주니까. 그래서 위 고초인등이라고 그랬죠. 고초인등. 고초는 뭐냐면 시든 풀로서 등을 이끈다. 우리가 불쏘시개 할 때 처음에 불사할 때 뭐예요? 젖은 갖고는 안 되고 마른 풀 같은 거에다 불을 붙여서 장작을 장작불에다 떼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능 송곤, 몽둥이 곤자죠. 송곤이 뭐냐면 남을 부추겨 소송을 일으켜 중간에서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래요. 소송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요? 소송 브로커. 소송꾼으로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고초인등이니까 마른 풀로서 불을 막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짝깔짝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뭔가를 불을 확 번지게 하는 거. 그래서 브로커로서의 능력이 있었다. 좀 잘 이해는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고초인등,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뭔가를 불을 지펴줬다라는 건데, 이게 꼭 이게 명리로서 이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볼게요. 설하고 평주가 원문이 나오게 여기 명조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임계수왕. 자, 임수계수가 왕하고 이쪽이 다 지금 습하죠. 필용 인화지. 자, 인성으로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인성, 목으로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갑, 간목이 없으니까 지능용을 단지 을목을 쓴다. 근데 을목이 뭐야? 젖어 있는 나무죠. 그래서 정화가 잘 안 타요. 그럴 때는 을목을 적셔줘야 되겠죠. 을목을 뭐죠? 말라줘야 되겠죠. 다행히 유병화조지. 병화가 있어요. 자, 사화 속에 병화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 속에 이 병화가 을목을 말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생각했다. 기차야라. 그 다음을 생각했다. 뭐죠? 원래는 간목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뭘 썼다? 을목을 썼다. 그 말이죠. 을목을. 그래서 병화가 사화가 있으니까 그나마 을목을 말려서 고초인등이라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초인 등.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정화를 가장 잘 살려주는 거는 간목이다. 간목은 뭐다? 사목이다. 죽어있는 나무다. 그래서 이거를 뭐다? 경금으로 벽갑을 해주는 게 좋다. 벽갑. 그런데 부득이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하는데 을목은 뭐다? 쓴목이라고 그랬어요. 쓴목. 그래서 정화가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려줘야 돼. 뭘로? 병화로서 을목을 말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뭐랬어요? 시골에서 제가 꼴을 베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당에다가 널어서 풀을 바짝 마르면 불 잣하지만 생풀을 갖다가 불을 떼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뭐만 한다? 연기만 한다. 그래서 여름철에 뭘로 쓴다? 모기불로 쓴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목은 물기가 있는 이 목이라서 불이 잘 안 붙는다. 근데 병화가 있으면 말려서 불을 잘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간목이 먼저고 을목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명조 보면 이 신묘 이 명조 볼까요? 신묘, 신축, 정묘, 갑진. 자,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화가 축월이에요. 임묘진, 목국, 방국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목이고 다행히 정화가 가고 간목 있고 신금이 있는데 신금 두 개 했으면 경금이 될까요? 원래는 신금이 간목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그나마 뭐 이게 벽값 비슷하게 하고 벽값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간목을 좀 쪼개고 그 다음에 하고 원래는 이제 쪼갤 수는 없겠죠. 신금은 간목 벽값을 할 수 없죠. 원래 경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정화가 잘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 축토로 화생토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축계 신기 재성격인가요? 재성격? 자 볼까요? 주무경병. 자 경금과 병화가 없어요. 경금과 병화가 없다. 을목 한습. 을목이 말라 있는데 젖어 있다. 을목이 왜 나오죠? 여기 지금 갑진인데 지을은 신사. 을운에 와서 죽었다. 간목이 있는데 왜 을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갑자기 이게 명조가 맞나요? 예, 명조는 맞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간목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을미대운 때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 해설 2를 각각 봅시다. 자 해설 2가 아마 이을로 선생님 책에서 나온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현대적으로 잘 풀어놓으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단지 을이 습한 을목이 정화일간에 상하게 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요. 네. 좀 의아하긴 했는데 자 을목이 간목에 비해 쓴목이라서 정화를 이끄는 힘은 약하지만 축월 정화에게 갑을은 인수이기 때문이다. 을미운 중에 천간 을목의 영향을 떠나 미토운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미토운은 월지와 축미충을 하여 튀어나오는 장간 계수가 칠살이 되며 축미충으로 계수가 튀어나오죠. 계고에서 나오면 칠살이 되며 장간 기토는 시에 있는 간목과 기반하여 흉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이러한 대운의 영향 외에도 사막 연도도 참고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을미대운 때 왜 했냐면 이울로 선생님 이야기는 축미충을 하죠. 그러면 축도 속에 축계 신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개수가 투출되니까 칠살이 나왔죠. 그렇죠? 신금이 나왔죠. 그래서 금생수하고 있죠. 기토가 투출되면 뭐예요? 간목하고 각기합돼서 간목이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이 기토가 어떻게 해요? 간목을 묶어버리죠. 기반한다고 그랬죠. 기반. 묶어버리기 때문에 흉하였죠. 그래서 정화가 굉장히 무력해지고 수가 와서 정화를 꺼버리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을목이 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 축미충으로 계수가 투출해서 정계충을 해가지고 정화가 계수에 의해서 극을 당해서 꺼졌는데 그나마 이를 생조해줄 간목이 갑기토로 기토에 의해서 합고당하고 간목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계수가 금생수의 생을 받아서 수국화해서 정화를 꺼버리니 정화가 목숨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일리 있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이 명조에서 재인교차, 재성이 뭐죠? 신금이죠. 재성과 인성이죠. 자, 인성이 교차한다. 번갈아가면서 자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우 또 불능용임계 통기기. 임계수를 써서 임수계수를 써서 서로 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불능용임계 통기기. 자, 어떻게 하냐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임수계수가 없어서. 불능용임계 통기기. 자,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그 근금목이잖아요. 서로 극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금과 간목 사이에 임수와 계수를 써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써서 기운을 통관시킨다고 하죠. 우리 통관용신 있잖아요. 통관용신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 자, 여기는 뭐예요? 금목이죠. 원래는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이에 수가 있어 버렸는데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곤지조야라. 빈곤한 지조야라. 빈곤한 사람의 명조가 된다. 자, 이거는 빈곤한다. 왜 빈곤하다고 했을까요? 자, 인성이 있고 묘가 있고 그러긴 한데 상대적으로 뭐죠? 토금이 강하죠. 보시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월이에요. 축월이고 지인이고 금이고 토생금 해주죠. 자, 정화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이 묘이죠. 임묘진 목국이 되긴 하는데 강해요. 정화가. 근데 경금이 없어요. 경금이 없어도 어쨌든 신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신약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강이라고 보면 재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강 재성도 어쨌든 신금 있고 축도 있고 진도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아요. 그러면 재성도 왕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빈곤하냐? 재성과 인성이 교차하고 인성은 금이 금목으로 이걸 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정화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만약에 신금이 간목을 쳐버렸다. 그러면 인성이 약해지니까 정화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신약해질 수 있겠죠. 신약해지고 이 관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많아지면 제다신약이 됐겠죠. 재성이 많아지면 제다신약. 그러면 이러면 가난해지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약하다고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금생수 수생모로 갔더라면 이게 여기서 이 금생수에서 이 간목으로 기운이 가서 가운데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뭐다? 간목이 일간이 정말 목생화를 받아서 엄청 세졌겠죠. 그러면은 제다신약이 아니라 재물도 감당이 되고 칠살도 감당이 돼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석은 이 정도로 사주풀이 해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